반갑습니다, 원장님. 뭔데? 이번 책을 출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실까요? 내가 정신과 의사한 지 30년이 넘었잖아. 예. 그런데 환자들이랑 만난 그 스토리들이 참 재미있으면서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있어서 한 10년 전도 더 됐어. 언젠가 내가 책을 하나 써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옛날부터 써야지 했던 내용들이야. 원장이 이번에 명랑한 것으로 표현을 하셨던데 이 명랑함을 독자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좀 하면 좋을까요? 약간 반어법적이지. 어떻게 정신과가 명랑할 수가 있어. 그런데 뭐 세상이 힘들지만 명랑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책 컨셉이야. 제목이 뭔가 반어법적으로 명랑한 정신과 그럼 이렇게 호기심도 일으키고 약간 기분이 가볍고 코믹한 것 같고 그냥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데 하고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이제 이중적인 의미가 있고, 그런데 내 진짜 마음이 책 제목을 정해놓고 보니까 명랑한 정신과가 됐으면 좋겠어. 정신과 찾는 것도 좀 힘들지만 좀 가볍게 찾고, 또 정신과 치료가 끝나고 나면 다시 명랑한 생활도 되고, 그리고 우리 조현병 환자나 정신병동에 있는 환자들을 다 무섭고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 그분들도 명랑한 생활을 하는구나 라는 인식의 개선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 책을 정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숨어 있네. 책 외에도 더 많은 에피소드가 있으셨을 텐데 선별하신 그 기준이 있으셨을까요? 아주 많지. 사실은 아주 많은데 사실 더 험악한 것도 있고 괴기스러운 경험도 했고 좀 무식하게 치료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 근데 그런 것들을 여기다 처음엔 다 쓰려고 했는데 독자들이 보면 좀 '이건 좀 이상한데?' 이럴 것 같아서 빼서 순한 맛으로 추렸지. 원장님, 그러면 책에 담지 못했거나 아니면 책에 썼지만 좀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많지 사실은. 그런데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면은 내가 치료해도 어쩔 수 없는 환자들이 있잖아. 뭐 이 책에도 나오지만 치료 중간에 자살한 청년도 있고 아픈 환자들은 많지, 마음속에. 그냥 잊고 살아. 이 책을 쓰면서 다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힘들더라고. 원장님 이 책을 쓰시면서 가장 고민이 됐던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원래 수위가 좀 센 것들이 있었어. 막 귀신 얘기도 나오는 것도 있었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과학적인. 의학적으로 했는데 효과가 없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아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고, 어떻게 보면 비과학적인 건데 그런 거는 다 뺐지. 대신 순한 맛처럼 썼는데, 그래도 두 가지는 이 책에 대해서 독자들이 인제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낯선 공간의 낯선 이야기들이잖아. 우리 환자분들의 이야기가 희화화되지 않을까. 웃긴 소재가 되지 않을까. 그걸 특히 조심했지. 그냥 그 웃긴 얘기라도 그 속에서 그 환자의 어떤 진정성, 진실성, 그다음에 순수성, 이런 것들이 독자들 마음에 갔으면 하는 거지. '아이고 환자들 다 이렇구나.' 이게 아니라 그것에 제일 신경을 쓰고 좀 걱정했는데 그러진 않을 것 같아. 초본 원고를 본 사람들이 오히려 환자분들에 대한 이해가 더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봐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제 정신과 의사가 책에서 좀 비리비리하잖아. 그러지 않나? 뭔가 좀 실력 있는 정신과 의사 같지 않고 뭔가가 좀 나사가 하나 풀린 것 같은 정신과 의사라서 '그것도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 그게 원래 내 모습이니까 뭐. 원장님께서 이상한 나라로 출근한 사람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셨잖아요. 그 이상한 나라는 탈출해야 할 곳일까요? 아니면은 저희가 이해해야 할 다른 세계일까요? 이상한 나라? 네. 그거 사실 책의 맨 마지막 문장이 뭔지 알아? 네, 플로그 마지막 병실. 맨 마지막 문장이 뭐라고 써 있어? 나는 매일 이상한 나라로 퇴근한다. 그래. 나는 병원에서 생활하다가 퇴근할 때도 네. '정말 이상한 나라로 퇴근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럼 어디가 이상한 나라야? 정신병동이 이상한 나라야? 현실. 바깥에 있는 현실이 바깥에. 이상한 나라? 아니 봐봐. 바깥 세상 봐봐.
사기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상하잖아. 그러니까요. 더 이상한 나라잖아. 그리고 다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안 그래? 예, 맞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다 자기 안 했다고 그러고 발뺌하고 거짓말하고 난 잘못 없다고 그러고. 근데 우리 환자들은 그래? 안 그러잖아. 우리 환자들은 솔직하잖아. 원장님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이상한 나라로 출근했다가 이상한 나라로 퇴근을 하시면은 원장님 하루가 근데 어떻게 거꾸로 행복하죠? 아니 이상한 나라로 퇴근했다가 네. 병동으로 올 때는 병동이 정상적인 나라처럼 느껴지는 때가 많다니까. 그래서 나는 병실에 들어가면은 막 웃잖아. 네. 네. 난 간호사실에서는 인상 팍팍 쏘고 있다가 짜증나고 있다가 네. 병실로 들어가면 막 하하하고 막 환자들이랑 막 네. 하이파하고 웃잖아. 네. 그래. 그 어. 정신병동의 이상한 나라가 나한테는 정상적인 나라, 순수한 나라, 네. 순진한 나라, 네. 정이 있는 나라, 솔직한 나라, 사기 안 치는 나라. 오히려 나한테는 그 이상한 나라가 정상의 나라처럼 느껴지나 봐. 그러니까 오히려 병동에 들어가면 난 편하다니까. 근데 이제 간혹 아주 심한 환자, 폭력적인 환자, 뭐 자살 시도하는 환자, 이런 환자가 있을 때는 엄청 괴롭지만 병동이 안정될 때는 나는 오히려 병동이 고향 같은 느낌? 나한테는 순수하고 정이 있고. 그러니까 나는 이상한 나라로 출근했다가 이상한 나라로 퇴근했다가 또 정상적인 나라로 출근했다가 그러니까 내가 헷갈리지. 내가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 힘드실 것 같습니다. 아니야, 근데 약간 맛이 가면 별로 힘들지도 않아. 맨정신으로 살면 힘들지. 약간 맛이 가서 이상한 나라로 출근했다가 이상한 나라로 퇴근했다가 또 정상적인 정 있는 나라로 출근했다가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러니까 30년을 정신병동 나는 거의 정신과에서 35년 가까이 했는데 정신과 병동에서 근무 안 한 지가 다 합치면 1년도 안 돼. 나는 정신병동이 좋은가 봐. 천직이신가 봐요, 원장님.